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? 평소엔 괜찮은데 이상하게 그 사람 앞에만 서면 말투가 거슬리고 표정이 불편하고 아무 말 안 해도 속이 뒤틀립니다. 그 사람이 문제야. 우리는 쉽게 그렇게 말합니다. 그런데 문득 이런 의문이 떠오르죠. 왜 나는 유독 저 사람에게만 이런 반응을 보일까? 직장에서 유난히 날카로운 후배, 가족 모임에서 괜히 눈치 주는 사촌, 친구 모임에서 자꾸 신경 쓰이는 한 사람. 도대체 그 사람이 정말 문제일까요? 아니면 내 안에 어떤 감정이 그 사람을 통해 반응하는 걸까요? 철학은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. 그 사람 때문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내가 왜 그 사람 앞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를 묻는 것. 그것이 곧 자기를 알아가는 첫걸음입니다. 내가 꺼리는 그 사람 안에는 어쩌면 내가 부정하고 싶은 내 모습이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. 투사, 감정의 거울, 나를 비추는 타자. 그 사람을 통해 나는 지금 나를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왜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거슬릴까요? 말투가 싫고 행동이 얄밉고 이유 없이 미운 사람. 그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라서 미운 걸까요? 아니면 내 안에 어떤 감정이 그 사람을 빌려 나타나는 걸까요? 심리학자 칼 융은 말합니다. 당신이 싫어하는 타인의 모습은 당신 안에 있는 그림자일 수 있다.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사는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면의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씌우는 심리적 작용입니다. 쉽게 말해, 내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감정을 다른 사람을 통해 밖으로 빼내는 거죠. 예를 들어, 나는 항상 남에게 잘해주고 착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주장 강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앞에 나타납니다. 왠지 불쾌하고 저런 태도는 참을 수 없다고 느끼죠. 하지만 그 감정의 이면엔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지만 못하는 마음, 그래서 억눌러 온 욕망과 좌절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은 때때로 내 안에 인정받지 못한 욕망, 감정, 상처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. 그래서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. 우리는 타인을 통해 자신을 본다. 생각해보면 누군가를 싫어하는 감정은 꽤나 집요합니다. 그 사람을 멀리해도 마음은 계속 그를 따라갑니다. 그 이유는 단 하나. 그 사람이 나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. 무의식적으로 나와 닮은 무엇을 그 안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.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견디기 힘든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렇게 되물어야 합니다. 나는 왜 이 감정에 이렇게까지 반응하는가? 이 사람에게서 본 모습은 혹시 나의 일부가 아닐까? 투사는 일종의 자기 인식의 도구입니다. 불편한 감정을 일으키는 그 사람 덕분에 나는 내가 누구인지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니까요. 결국 우리는 타인을 통해서만 자신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. 타인이 없다면 나는 나의 얼굴조차 볼 수 없습니다. 거울 없이는 얼굴을 못 보듯이 말이죠. 그러니 당신 앞에 그 사람이 미울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지만 그 감정을 밀쳐내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세요. 그 사람은 어쩌면 당신 안의 진실을 비추는 가장 정직한 거울일지도 모릅니다. 당신이 지금 가장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? 그 사람이 정말 문제인가요? 아니면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아직 말 걸지 못한 채 그 사람을 빌려 나오고 있는 걸까요? 장 폴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말했습니다. 이 말은 오랫동안 오해받았습니다. 마치 타인이 괴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지옥 같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죠. 하지만 사르트르의 의도는 조금 다릅니다. 그는 말합니다. 타인은 나를 끊임없이 평가하고 바라보는 존재다. 나는 그 시선 앞에서 스스로를 의식하게 되고 때로는 내가 나를 조작하게 된다. 즉, 타인은 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거울입니다. 그래서 불편하고, 그래서 피하고 싶고, 그래서 지옥 같습니다. 왜냐하면 타인의 시선 앞에서 나는 내 진짜 모습을 마주해야 하니까요. 그런데 사르트르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철학자 에마니엘 레비나스는 타인을 윤리의 시작이라 말합니다.
그는 말합니다. 타인의 얼굴은 나에게 침묵 속에서 말한다. 그 얼굴은 내가 감당해야 할 윤리적 책임이다. 레비나스는 얼굴을 하나의 철학적 상징으로 봅니다. 타인의 얼굴은 단순한 육체적 외형이 아니라 고통, 취약함, 타고난 타자성 그 자체입니다. 우리는 타인의 얼굴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. 그 앞에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어떤 윤리적 감흥이 시작됩니다. 타자는 단순한 타인이 아니라 나를 깨우는 타자인 셈입니다.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나를 알 수 있을까요? 여기서 비트겐슈타인의 말이 이어집니다. 나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. 타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. 참 맞는 말입니다. 거울 없이 우리는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. 마찬가지로 타인을 통해서만 나는 내가 누구인지, 어떻게 말하고, 어떤 표정을 짓고,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씩 알아갑니다. 누군가 나에게 실망했다고 말할 때 나는 내가 기대를 줬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. 누군가 나를 불편하다고 말할 때 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. 결국 타인은 내가 모르는 나를 비추는 삶의 거울입니다. 그래서 그 거울을 멀리하지 말고 똑바로 마주 보아야 합니다. 그 거울 앞에 서면 나는 나를 알게 됩니다. 때로는 부끄럽고, 때로는 놀랍고, 때로는 따뜻한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.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수많은 타인을 만나는 일이지만 그 타인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조각해 나가는 일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. 타인은 지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의 진실을 알려주는 스승이기도 합니다. 타자는 나입니다. 내가 보지 못하는 나, 내가 모르는 나, 내가 두려워하는 나. 그 모든 얼굴은 당신이 마주친 누군가의 눈빛 속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. 오늘 당신을 가장 불편하게 만든 사람은 누구였나요?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 당신 안에 어떤 감정을 건드렸는가요? 타인의 얼굴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나요? 왜 어떤 사람은 그냥 보기만 해도 불편할까요?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거슬릴 때가 있습니다.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만 보면 이상하게 감정이 흔들려요. 하지만 인지철학과 감정 심리학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. 감정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식의 방식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. 즉, 그 사람 때문에라는 말은 반쯤은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자극이 아니라 해석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. 뇌과학자 조지프 루드는 감정을 처리하는 뇌의 회로를 연구하면서 감정은 자극 그 자체보다 그 자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합니다. 두 사람이 같은 상황에 처해도 한 사람은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은 웃어넘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같은 자극에 다른 반응을 할까요? 그 이유는 뇌가 갖고 있는 인지 필터 때문입니다. 그 필터 중 하나가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. 이건 내가 이미 갖고 있는 믿음, 감정, 생각에 맞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심리작용이죠. 예를 들어 내가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이 그냥 지나치기만 해도 봐, 또 나를 못 본 척했어 라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. 사실 그는 그냥 바빴을 수도 있고 딴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미 내 인식 필터는 그 사람을 불쾌한 사람으로 규정해버립니다. 여기에 더해지는 심리작용이 투사입니다. 내가 억눌러온 감정이나 감춰둔 욕망 혹은 부정하고 싶은 내 모습이 타인을 통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죠. 누군가의 당당한 태도가 불쾌하게 느껴질 때 사실은 나도 그렇게 살고 싶었던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. 혹은 타인의 무책임함이 참을 수 없게 느껴질 때 나는 내 안의 죄책감을 그에게 투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. 결국 타인은 자극일 뿐 감정은 내가 이미 지닌 기억과 결합해 뇌 속에서 만들어진 의미 반응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종종 타인이 아니라 내 안의 상처, 욕망, 두려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.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
내가 싫어하는 감정이 그 사람을 통해 자극된 것일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감정의 왜곡을 줄일 수 있을까요? 철학자들은 관찰하라고 말합니다. 특히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사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문제다. 이 말은 현대 인지 심리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. 감정은 조절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해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. 감정이 올라올 때 즉각 반응하지 말고 그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, 그 감정이 어디에서 왔는지 묻는 연습, 나는 왜 이 순간 이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반응할까? 이 감정은 지금 여기의 것인가? 아니면 과거 어딘가에서 끌고 온 것일까? 그 질문을 통해 우리는 타인의 말투가 아니라 내 기억 속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. 당신이 누군가에게 느낀 불편한 감정, 그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오래전부터 들고 있던 감정의 조각일지도 모릅니다. 감정은 사실의 반응이 아니라 내 마음속 의미의 반영입니다. 그러니 오늘 하루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그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. 그 순간 당신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철학자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.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. 저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빠졌어.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? 그 사람이 한 말이, 그의 표정이 정말로 내 감정의 원인일까요? 철학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. 철학은 언제나 조금 더 깊이 파고듭니다. 나는 왜 지금 이 감정을 느꼈을까? 그 사람에게서 본 모습은 내 안에 어떤 모습일까? 감정은 대부분 지금 여기서 생겨난 듯 보이지만 사실은 과거 어딘가의 기억, 상처, 억눌린 감정이 되살아나며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즉, 그 사람이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건드린 내 마음의 조각이 문제일지도 모릅니다. 그러니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순간 우리는 타인을 탓하느라 자기를 이해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. 감정이 요동칠 때 그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, 그게 바로 철학입니다. 오늘 당신 마음을 흔든 그 사람이 어쩌면 당신이 가장 외면해온 자신의 얼굴일지도 모릅니다.